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 이제 일요일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흐름이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좀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이제 악재 해소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게 유한양행 개별 종목에 대한 악재라기보다는 금요일날 이렇게 시장이 빠졌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유한양행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인 악재로 뭔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와서 주가가 빠졌다라기보다 이렇게 미국 시장의 급락이 나오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하락, 그리고 지수의 하락, 그리고 이런 제약바이오 쪽의 섹터의 하락,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2.48%의 낙폭이 나온 것인데, 여기저기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유한양행은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하락을 했고 뭐 때문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하락 추세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저는 내일부터는 분명 기술적 반등, 우리가 이 기술적 반등에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고점에서부터 주가가 내려올 때까지는 여기서는 우리가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매수를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자리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매수 타점이고, 앞으로 매도 타점은 이 고점을 뚫지 않는 선에서 나올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우리가 악재라고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뉴욕 증시나 미국 증시 하락,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하락,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었는데, 일단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새벽에 이번 주 마지막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1%대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이런 흐름이 이 물가지수의 안정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둔화, 여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올라갈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은 분명 어느 정도의 이 외인들의 수급을 뒷받침해서 저는 주가가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또 한 가지 악재라고 봤던 게 바로 이 셧다운이잖아요. 정부 셧다운. 미국 하원이 정부 셧다운 앞두고 임시 예산안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전체적인 악재들은 다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장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외인들의 매수가 분명히 들어왔다라는 거. 기관계에서는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외인들이 점차 유한양행을 이 저점 구간부터 잡아나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급, 눈에 보이는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이나 기관,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보다는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어떤 세력들이 어떻게 수급을 만들어 나가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주가가 저점 이탈이 나올 때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는 개인들의 매수,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외인들의 물량들을 좀 담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 이런 패턴은 뭐라고 했습니까? 외인들이 물량을 담고 있었다는 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빠르게 나오지만 조정 또한 빠르게 나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구간, 그런 고점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의 계좌의 상태를 저는 분명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만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알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한양행 앞으로 우리가 어떤 타점을 어디까지 바라봐야 할까, 그리고 왜 지금 매도 어느 정도 조정이 심화되어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사실 이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유한양행이 최근에 앱데이 승인이다 뭐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런 재료를 공부하는 건 주가가 올라갈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반영이 끝나고 주가가 내려가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식이라는 거,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은 총 5파동이 존재를 하고, 이 5파동 뒤에 이런 ABC 형태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온다. 그리고 이 조정 파동은 현재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5파동이 완료가 되었고, 조정 파동 또한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이게 확률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이게 단기적으로 고점은 그래도 여기까지 올지는 이제 아직은 몰라요. 우리는 예상은 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뜰 때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이 저점 이탈이 나올 때 저는 진짜 저점에 대한 바닥 구간은 이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목표, 여기 목표, 이 구간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을 분명 다르게 잡아갈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고점에서 한번 매도 타점을 드렸었잖아요.
이 고점에서 매도 타점을 드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파동을 만들어 나가면서 주가가 가격이 상승을 분명히 해줬는데 오히려 주가의 가격은 상승을 했지만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확연하게 낮아지는 구간이 나왔죠. 이거 우리가 기술적으로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부터는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저점에 대한 또 시그널, 상승 시그널, 하락 시그널 이런 것들만 파악을 하면서 가도 저는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더라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표들도 여러분들에게 다 어느 정도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그러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가 첫 번째 파동이 여기 구간이 왜 첫 번째 파동의 조정 구간 끝이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조정 파동은 최근 나왔던 이 현재 이 추세 안에서 이 0.382 구간 대략 이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유한양행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알테오젠이 최근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가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정확하게 0.382 구간에서 현재 지지를 하고 있고 유한양행은 한 번 더 저점 이탈과 함께 확실한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이런 흐름이 정말 기가 막히게 미국 시장의 반등과 함께 나올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우리가 뉴스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닌 종토방이나 커뮤니티방 이런 것들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닌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타점을 잡아 나가야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 알고 분명히 끌고 가셔도 지금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수익이 적어졌다 그럼 우리가 최대한 고점에서는 내가 어떤 평단가에 던 간에 여기서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량 매도를 하는 걸 추천드리겠지만 내가 물량을 다 내뱉는 게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50% 이상은 분할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저점 구간 이 조정을 행복하게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이 추세가 만들어지는 구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 구간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어떤 대응도 없이 그냥 주가가 올라왔다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야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면 나 그냥 냅두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든 견뎌. 이건 견뎌. 왜냐면 아깝거든. 내가 이 평가 수익을 여기서 봤는데 또 이렇게 주가 내려가면서 내 평가 수익이 줄어들거나 손실이 나면은 이거 매도를 못해. 근데 중요한 건 주가가 어설프게 반등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이 본전 심리 혹은 내가 예전에 최고치를 찍었던 평가익 여기를 잊지 못하고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가 나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타점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지표들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면서 그리고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목들에 대한 타점들을 좀 같이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시장 폭락에 의한 우리나라 종목들이 상당히 저점을 찍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구독자방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이런 장중 타점이나 이런 시그널 지표들까지도 제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이끌어 가시면서 유한양행 저와 함께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손실이 커지신 분들이라도 분명히 저는 이 고점에서의 매도를 그리고 또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면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가 마이너스가 있다 한들 저는 유한양행 이 종목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 기회는 저는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막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아무리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한들 이 심리적으로 버티지 못하는 게 사람이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재능적으로 뛰어나서 이런 거를 그냥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는 끝까지 끌고 갈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고점이 나와도 이게 진짜 고점인지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몰라. 내가 수익이 커져도 이 매도를 내가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태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또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지표들,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들어 놓은 지표들, 그리고 수급 계산을 통해서, 그리고 또 파동에 대한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는 이런 반등에 저와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